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 허준이고요. 임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우리가 상황을 바꿨을 때 얼마나 큰 반전이 있느냐를 오늘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내 직장 상사라면 제위는 1418년에서 1450년, 번관은 전주, 이름은 이도, 자는 원정,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 비는 시몬의 딸 소헌왕후이다. 태종 8년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를 하였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이었으나 양녕대군이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여러 가지 행동들과 사건들 그리고 임금에게 대드는 등 태종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펼치기에는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태종의 마음은 이미 세자 양녕대군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료들은 그를 폐위할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렸고 양녕대군은 폐위가 되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태종의 뜻을 신하들도 따라서 왕위에 오르신 분이 세종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셨는데 업적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법전을 펼쳐나시고 제도를 확립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농업 분야에서도 사실은 그때 마련된 기틀이 그냥 조선 전체 시기에 다 쓰였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틀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뭐 집현전을 통해서 집현전이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조선시대 집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전에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세종에 이르러서야 진짜 집현전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편찬과 인재들을 길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남으로는 대마도 정벌을 하셨고 북으로는 뭐 안정되게 여진을 몰아내고서는 국방 라인을 만들어내셨고요. 그리고 뭐 이 천문학, 과학, 수학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이들과 함께 엄청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종이 성군 아니십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직장 상사라면 어땠을까?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가지 기록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세종께서 진짜로 이거는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에 남은 겁니까? 이 세종의 신념이 신하는 고달파야 백성이 편안하다. 아, 그거는 세종의 말이 아니고 가끔 그런 말들 해요. 네. 국회의원이 돌아가실 때의 얘기를 들은 게 3번인가 있는데 그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국민에게 빚이 있는데 아직 다 못 갚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요 얘기도 있습니다. 김종서 장군이 여진을 밀어내고 정말 이 조선의 어떤 국경을 안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종서 장군이 사실은 그 신념을 가지고 떠났다기보다는 세종이 하도 부려먹으니까 나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서 자진해서 나 북에 가서 내가 저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세종을 씹어야 뭐 이게 뭐 되는 이런 이상한 또 풍이 있어가지고 잘못 알고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라는 말이 그때하고 지금과 뜻이 다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자꾸 그런 걸 봐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종이 무슨 악덕업주라는 말에는 뭐 맞는 말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게 많아요. 그 김종서 같은 게 대표적인데 당시에 관료들이 거길 왜 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궁중에서 일하는 거하고 거기 가서 일하는 건 레벨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저보고 수령을 가라고 그랬어. 여기서 행정 처리할 때야 뭐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지방에 수령 가잖아. 재판해야 돼요. 내가 신문해야 돼요. 전에 허준 씨가 토전사 했던 얘기니까 내가 하는데 옛날에 좀 힘 좀 쓰셨다면서. 솔직히 내가 물어볼게. 약간 양아치 같은 애들이 왔어. 이거 군기 잡아야 돼. 허준 씨가 잘할 것 같아? 내가 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낫겠죠. 내가 걔들 군기 잡으라는 거 보면은 옆에서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죠. 나가서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세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나보고 수능 가서 흉악범을 신문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거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수령이 이건 못해갖고
향리한테 맡기잖아요. 네. 그날로 우습게 당해요. 향리한테 또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웬 양아치 같은 놈 이상한 소리 뻑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다 저쩌다 해도 김종석 장군이 그런 것을 자청해서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내보낼 때에는 정말 문제가 당시에 정말 거기서 고생한 사람이 이제 하경복하고 이징옥 나중에 그쪽 형제인데 이징옥 같은 경우는 하경복은 워낙 무장이라 네. 걔들 잘 다뤄가지고 말이 쉽지 그거 잘 다루는 게 쉽겠어. 일단은 보통 완타치를 많이 하지 그거 않으셨어요? 완타치부터 시작해서 예. 술로 의리로 이거 그렇죠, 다 그렇죠. 해야 돼. 네. 어떤 놈은 내지에서 수령하면 말이야. 아. 맨날 기생 파티하고 네. 신나게 사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맨날 애들하고 완타치 투타치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종이 그러잖아. 너밖에 없는데 어떡하니. 그런 곳에다가 문관을 보낸 게 김종서예요. 그니 김종서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를 보냈는데 뭔 힘들어서 거기 가면 일이 100배는 힘들고 사람 하나 일처리 잘못하면 바로 잘려요. 죽을 고생하러 간 거고 해봤자 공적이 안 나와. 이런 일화는 너무 많아서 근데 또 있는 게 정인지 천재 수학자이자 뭐 과학자인 정인지가 세종이 참 아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모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선은 보통 이제 이 시대만 하더라도 3년상을 지내야 효자다 뭐 이런 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3년상을 지내려고 했더니 세종께서 법을 바꿔서 이제 그만하고 올라오게 만들었다. 아, 그것도 잘못 알고 네.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요거- 요즘에 이게 네. 너무 심해. 기복제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요. 네. 아니 전쟁 나기 직전이야. 네. 근데 사령관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네. 조선시대에 상복을 입어야 되는 부모님이 칠모, 팔모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유모도 어머니고. 3년상은 안 지내지만 팔모라고 그래서 이게 유모도 한 2달인가 이걸 기복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님뿐만 아니라 길러준 유모나 그렇죠. 뭐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네, 되는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해야 되고 2달 이런 게 다 있어.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년을 한 쉰다. 네. 그러면 근데 전쟁 나기 직전이야. 네. 근데 여러분이 이 군대라는 게요. 사실 지휘관이 직전에 교체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인간이 아니냐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유교가 좋고 예절 지키는 거 좋아. 3년상 지내다 기업이 파산했다. 네. 사단이 전멸했다. 그럼 사람들이 얘를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겠어? 이걸 사람 잡는 거라고 생각하겠어?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지키려면 이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3년상을 해서 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공용의 피해를 입으면 사람들은 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 정인지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지키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일이야라고 할 정도로 한 일이라는 거를 개인이 판단하면 사기가 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3년 상하로 관직을 사표를 냈는데 이틀 후에 나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제도라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재상이나 장군이나 특별한 경우에 권고 형태로 해서 기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왕이 또 권고를 하는데 이거 강제성 없잖아.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안 할래. 이러면 또 그럼 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상소를 한 2-3번 그래도 제가 얘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럼 왕이 내가 3번째 부탁이다. 제발 와다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은 정인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나 진짜 저기 이금님 3개월이라도 좀 이따가 해주세요. 그 정도는 해요 원래. 아, 그래요? 그 정도는 해야지. 아. 한 달, 좀 해.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예 안 하고 부르진 않아. 그렇게 바보 아니라니까. 법을 바꿔서 뭐 강제로 불러들이고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정인지가 맡은 역할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전부터 이런 상황에서는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리고 법이 세종은 있었네요. 법을 많이 만들고 고치지만 그런 식의 야비한 법은 절대 안 만들어요. 그게 세종의 철칙이에요. 그럼 기복은 원래 있었던 원래 제도예요? 있던 제도.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정인지를 데리고 왔다 이건 가짜고. 하지만
너 진짜 너 필요해 라고 하는 직장 상사는 맞았던 거고.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이제 정말 효심이 넘쳐서 내가 3년상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겠지만 네. 불러주면 고맙지. 3년 동안 월급도 안 나오지. 3년 후에 돌아오면 남들이 나 관직 다 찾아 불안하지.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정인지 같은 분은 안 그랬겠지만 네. 조선시대에 그 3년상 내려갈 때 마지못해 내려간 사람도 많아요. 이거 안 했다간 매장당하거든. 그렇죠. 얘를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복직 보장이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3년상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 복직 보장이 없는 상태로 사표를 내고선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러면 지금으로 따져도 막 1년만 쉬었다 다시 돌아가도 일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인지나 신숙주 같은 분야 내려가도 정몽주 같은 사람 내려가도 니들이 나를 안 부르겠냐 이런 마음속에 자신감이 넘쳤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야. 잘 있거라 삼각사나 뭐 다시 보자 한강수야. 아니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하면서 갔던 것도 사실이라고. 물론 이런 거 절대 표명 안 해요. 그거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지만 인간이 이상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진짜 솔직히 내 직장 상사라면 가장 모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승.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1431년 황희정승이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1432년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려 하자 허락하지 않았다. 1435년 사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436년 황희가 사직하려 하니 윤호하지 않았다. 1438년 사직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1439년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니 반대하셨다. 1443년 황희가 연로함을 이유로 해면을 청하나 듣지 않으셨다. 황희가 노환을 이유로 걷기가 힘들다며 사직을 요청하자 가마를 주셨다. 그거 모든 거 다 원래 있던 제도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지팡이 준 것도 나도 봤어. 야 무슨 힘들어 죽겠다니까 지팡이 짚고 나오라고 그래. 원래 주는 거야. 그거 나이 70 넘어서. 그래서 그 초상화 보면은 나이 정승들이 70 먹으면 오는 게 괴장이라고. 네. 의자도 오고 이게 와요. 그래서 그거는 초상화 그릴 때도 이렇게 놓고 찍어요. 내가 요즘처럼 정년 나이 들어서까지 정승직하면 왕이 주는 아주 의례적인 거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건 법에도 있어요. 옛날에 정년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정승은 정승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뭐 아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정승은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조선시대 관료제도는 이런 거예요. 이 관료제도를 유지하려면 소수 엘리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엘리트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관직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애한테 몰아주자. 근데 몰아주는데 요 자리는 엘리트 자리고 얘들은 남보다 몇 배는 열심히 일해야 돼. 네. 근데 이 자리에 쓸데없는 놈이 가면은 이거는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렇죠.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관원 이런 데서 막 난리치는 그런 거 난리치는 건데 그 자리에 대신 요 엘리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고생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거기 못 가요. 그렇죠. 예전에 누가 그랬거든. 재벌 회장들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으로 아침 때우고 뭐 물고 살더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다 재벌 회장이 가장 극한 직업이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잖아. 아니 재벌 회장주 되면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게 그런 거야. 이 정도 관직 가려면 절대 놀고 먹어서는 못 간다는 게 조선의 조선이 건강할 때 관료 제도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정승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뼈고를 갈아 마실 때까지 그 사람의 재능을 써야 된다는 거지. 이건 왕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 관료 조직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께서 특별히 이랬다기보다는 이때의 제도 자체가 그리고 이때의 법 자체가 원래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년하시는 분 중에 나 나이가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쉬세요. 누가 좋아해? 법적 정년이 있어도 정년하실 때 되면 다 억울하다고. 요즘에 또 얼마나 건강들 하죠. 네. 그러니 다들 일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나가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 정승 좀 된 사람인데 국무총리 좀 된 사람인데 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직서를 내신 거예요? 마음을 위로해야지. 못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의정이 되고 싶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너희들 자리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는데 왕께서 윤호를 안 하시는 걸 어떡하니?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왕은 욕 안 해요. 원래 인간 심리가 그래. 왕은 욕 안 해. 아니
이 양반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래. 저 양반이 맨날 왕 앞에 가서 이런 거 한다. 소문 막 나요. 그리고 모든 애가 붙잡고 트집을 잡기 시작해. 뭐 없나 이렇게. 네. 왜 안 물러나는 거야 도대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걸 의미를 그렇게 그걸 해석하면 모르니까 나이 들어 다리 아파 죽겠는데 약덕 상사가 지팡이 주면서 이거 짚고 내일부터 와서 일해. 아니라니까. 아니네. 그냥 원래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황희정 선생님께서 사직서를 내는 것은 혹시라도 황희에게 다른 사람들의 질투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왕께서 직접 사직서를 내가 민 거야. 얘 오해하지 마. 얘는 계속 그만둔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인이 그걸 덮어쓰신 안 거네.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러면 보이는 거야. 보이면 씹기 시작해. 조말생에 그러면 23년간 사직서를 냈는데 세종께서 계속 반려하신 것도 결국은 그 조말생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에 거의 드문 건데 네. 조선 관료제의 원래 딜레마가 자주 돌려요. 네. 지금도 대기업에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명을 오래 앉혀야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부패가 생겨요. 부패. 그 부패라는 게 꼭 법에 안 걸리는 부패가 있어요. 그게 왜 오래되면 왜 고인물이 되나? 그러니까 커넥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안 그래도 이게 그렇죠. 뭐가 생긴다고 자꾸 돌려. 네. 돌리면 비전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바뀌어. 네. 정책 일관성이 없어. 이거 영원한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선은 가능하면 돌리는 걸로 가요, 결국은. 전문화를 포기하고 돌리는 걸로 갑니다. 근데 세종이 또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저거 좀 더 잘 만들 수 없냐? 과연 이게 최선이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전문직을 하자 이렇게 했다고. 근데 특히 돌리는 게 군권이에요. 네. 이건 절대 오래 두면 안 되는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조말생한테 병조판사를 최장기를 맡겨요. 네. 그 태종부터 이어서 23년을 이게 아마 역대 최장 기록일 네. 거예요. 난리가 나. 이게 딴 것도 아니라 병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말생 입장에서는 계속 사직서 내야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 병권에 나는 관심 없어. 하지만 세종은 얘는 그만둔다고 한 거야. 근데 본인은 병조 판서 중에 이렇게 일 잘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 얘가 최고의 전문가야. 이렇게 그런 거 안 믿으셨죠. 하고 열심히. 각하 오늘은 제가 사단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한강을 요새하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쩌 제발아. 근데 갑자기 와서 이제 3년만 더 맡겨주시면 제가 한강 양쪽에다가 사단을 쫙 깔겠습니다. 저거 3년 후에 쿠데타는 소리 이렇게 의심 안 하겠어요? 그렇겠네. 계속해서 올라가 지금 상소. 특히 군이라는 게 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군 사령관이 장기 계획을 내놓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 다 의심한다고. 이것조차도 오해였다라고 지금 밝혀졌고, 이 유튜브에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것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진짜 지식처럼 다니던 것들을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말을 동의하지 않으면 야, 쟤만 저렇게 잘 나가,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시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그런 말들은 하고 지내잖아요. 관직 나갈 때 분걸 쇄신하겠습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 가서 편히 쉬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놈이 어디? 나라가 그랬으면 하다못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말, 나라 망하기 직전에도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리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김종수 장군이 하도 세종이 일을 많이 부려먹으니까 나 이러다 죽겠다. 저 북벌하러 가겠습니다. 완전 거짓. 가서 100배는 더 고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 개고생하는 곳에 세종께서 김종수 장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빽 좋고 힘 있는 사람 안 보내요. 밑에서 올라온 사람 보내지. 그래서 사실은 정말 개고생하셨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정인지 이 법을 바꿔가면서 3년상을 못하게 하고 불러들였다. 이것은 원래 있던 기복이라는 법이 있었고, 황희정승이 사실은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사표를 내면서 사직서를 내면서 반려를 요청하셨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하셨고,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이제 더 이상 못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가마를 보내셨다. 이거는 원래 법이 그랬고 아주 예전부터도 그래 왔었고, 사실은 황희정승은 사직서를 내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 고인물 아니야? 저거 다른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앞길을 막는 거 아니야? 라고 트집이나 질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종께 사직서를 많이 내면 낼수록 세종이 반려를 하면 할수록 세종이 그것을 안고 가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태종 때부터 근무했던 조말생 23년을 근무하셨는데 조선 최장기 기간에 가까운 아마 병조판서직을 지내셨는데 군권에 관련돼서는 더더군다나 얘가 만약에 자꾸 일을 잘하고 뭔가를 계획하면 사람들은 반역이라든가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질투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세종이 그것을 안고 가실 오히려 정책을 펼치기 시기에 좋다라고 저희가 모든 일단은 인터넷에 논란이 됐던 것들은 저희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진실은 다 밝혔고요. 이 유머로 만약에 박사님이 직장 생활 하시는데 세종이 직장 상사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주 좋았을 거야. 그래요? 일단 세종은 능력을 봐요. 네. 능력을 보는데 또 하나가 네. 도전 정신을 봐요. 예를 들면 김종서가 문관인데 거길 왜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서도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김종서 장군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김종서는 문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종이 돌아가실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김종서한테 유언을 무슨 부탁을 하는데 김종서가 그때 그 썼던 말은 정말 진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세종이 지금 없어요. 네. 근데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나이도 든 양반이 정말 과하게 일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매일 밤 세종의 음성이 내 귀에 울린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부탁한 거. 그분이 나한테 이걸 부탁하셨다. 해야 된다. 내가 봐도 이거는 예를 들면 6개월이든 3년이든 간에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시 어떤 봐서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감격스럽잖아. 이 조선처럼 느린 사회에서 이걸 해냈어. 그러니까 뭐 자랑도 자랑이지만 그 말은 전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종께서 나한테 돌아가실 때 김종선 이게 너무나 자기한테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세종의 모든 업적이 물거품이 되는 거는 나도 참을 수 없다 해서 분골쇄신 뛴다고. 이게 정말 그 속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제3자가 야 저봐 일을 저렇게 시켜 야 저거를 어떻게 3개월 만에 해 저게 말이 돼? 저 사람 저거 죽어나가는 거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전하께서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셨고 내가 이걸 해냈다. 난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어느 조직이든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저건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 인정하는 실제 조직 생활해 본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저거 애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 유머 코드가 없는데요, 박사님? 아니 왜냐면 진짜 만약에 세종께서 진짜 우리 직장에 상사하셔도 진짜 능력이 있는 놈을 찾아내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해낼 수 있어.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진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어. 그걸로 우리 기업이 우리 직장이 제일 나쁜 거는 그래놓고 보상을 안 하고 공은 지가 가져가는 상사지. 그게 악덕이지. 그러면 세종께서는 공을 가져갈 게 없잖아. 세종 왕인데. 근데 그 보상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철저하게 뽑아 썼잖아. 조선 그 세종 때 가장 그렇게 열심히 해서 뜬 사람이 신숙주예요. 근데 실로 그렇게 돼 있는데 유머로 우린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니 사실은 신숙보다 내가 일 더 많이 했어. 근데 왜 난 안 알아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이런 게 공개적으로 많이 시행됐다면 세종이 못 됐겠죠. 이런 게 많다면 악덕군주겠지. 근데 악덕군주면 일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결론을 한번 내볼 테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 직장 상사가 세종이라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 열심히 노력할 사람이라면 우리 직장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고 나는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성공한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오케이. 아주 훌륭하죠. 그렇답니다. 여러분 세종은 직장 상사라면 우린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더 준비한 게 많이 있었어요. 성군의 이야기. 왜냐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얘기를 준비했는데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시 한번 세종대왕이 뿌듯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개재상의 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